안녕하세요. 저는 딸기만두 소리책 딸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을 책은 절망과 마주 앉은 그대에게, 작가 김규태, 출판사 지식과 감성입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작가님 고맙습니다. 듣고 계신 이모, 삼촌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세요.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함께 책 읽는 엄마 소리책입니다. 오늘 제가 읽을 책은 절망과 마주 앉은 그대에게, 작가 김규태, 출판사 지식과 감성. 작가인 김규태님은 현재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고 계시고 사진 작가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이신데요. 채널명은 아자소.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이 책의 목차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달팽이, 2장 까치소리, 3장 피아노 위의 누드, 4장 행복테크, 5장 만병통치약, 6장 딸에게. 눈밭의 하루. 춘천은 눈이 많은 고장이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정초부터 눈이 많이 왔다. 가족과 함께 새해 첫날 일출보러 동해안으로 가려던 계획을 세웠다가 대설주의보를 듣고 취소했다. 대신 눈밭으로 가기로 하고 평소 자주 다니던 춘천시 동면 상걸리 임도로 갔다. 간밤의 폭설로 지워진 산길을 지프에 체인을 치고 조심조심 올랐다. 눈 덮인 산등성이, 금방 푸른 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하늘, 사려 깊은 사람의 속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오솔길, 누가 꼼짝하지 말라고 시키기나 한 듯 눈을 뒤집어 쓰고 벌을 서고 있는 억새와 나목들. 그 풍경이 문명의 때가 묻은 내 가슴을 속속들이 닦아내는 듯 했다. 자연 앞에 설 때마다 큰 희열을 맛보곤 하지만 오늘도 감동의 물결이 가슴을 흔들었다. 딸과 아내도 동심으로 돌아간 듯 했다.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발그스레한 뺨을한 얼굴에 즐거움이 가득했다. 눈을 좋아하는 나는 늦가을부터 출퇴근이나 생활의 불편은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눈이 펑펑 쏟아지기를 기다리는 버릇이 있다. 차가우면서도 부드럽고 부드러우면서도 순결한 이미지를 눈처럼 극명하게 내포하고 있는 사물이 또 있을까? 백설이 온 산천을 뒤덮을 때 설원을 바라보면 자연이 내려준 소중한 백지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 백지에다 산수화를 한번 그려보든가 아니면 자연을 노래하는 시를 한 편 적어봤으면 하는 꿈같은 생각을 하기도 한다. 강아지가 눈을 좋아한다고 해서 보리도 데리고 갔는데 정말 열광적으로 좋아했다. 몸집이 작은 보리가 잘 놀 수 있도록 차를 앞뒤로 여러 번 오가며 눈을 다져놓고
눈싸움도 하고 달리기도 했다. 보리는 큰 소리로 짖기도 하고 꼬꾸라지기도 하며 좋아했다. 숨을 헐떡이며 눈밭을 끝없이 뛰어다녔다. 조금 떨어져서 보면 까만 눈과 코가 세 개의 검은 콩처럼 보였다. 태어난 후 처음으로 눈을 접했는데도 전에 여러 번 눈밭에서 놀아본 경험이 있는 것처럼 좋아했다. 나도 장갑을 벗고 강아지처럼 손으로 눈 덮인 땅을 짚어보았다. 손이 시리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아파트에서 우리 가족과 함께 살며 사람보다 체온이 2도나 더 높은 강아지는 왜 발이 안 시린지 알 수가 없었다. 숨이 차게 뛰고 놀았다. 놀다가 몸이 식으면 히터를 켜놓은 차 안에서 쉬고 그러다 다시 나가 놀기를 반복했다. 황모의 쪽제비도 눈밭에 긴 꼬리를 끌며 나타나 이 산 중에 웬 소란인가 하고 슬쩍 우리를 보고 갔다. 다른 짐승 발자국도 보이길래 미리 준비해간 콩을 놓아주면서 동면에 들지 못하고 겨울을 하는 생명들이 엄동을 무사히 보내도록 빌어주었다. 정신없이 놀다 숨이 차서 고개를 들면 겹겹이 쌓인 산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었다. 먼 산은 희미하게 그리고 가까운 산은 뚜렷하게 웃고 있었다. 믿음직한 남자의 어깨 같은 능선들이 사이좋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다. 백설에 붙여서 시간의 흐름을 망각한 순간 순수라든가 부드러움이라든가 그런 하는 말들이 가슴속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녔다. 순수라는 말은 아름답다는 말과 부드러움이라는 말은 편안하다거나 기분이 좋다는 말과 가까운 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도 순수함과 부드러움을 지녔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 그 이상의 것은 군더더기요. 더 원한다면 집착이 아닐까? 혹시 나는 쓸데없는 욕망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가엾은 인간은 아닌가? 아름답고 눈물겨운 것들을 못 본 척 지나치며 안일하게 본능을 쫓아 살아온 건 아닐까? 부정의 안경을 낀 채 흐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온 건 아닌가? 설경에 취한 탓인지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었다. 별 반찬이 없는데도 점심은 맛있었다. 다른 식사 때보다 시장이란 반찬 한 가지가 더 있을 뿐이었는데 비좁은 차 안에서 이마를 맞대고 가족이 서로 이것저것 먹어보라며 집어주는 반찬은 더욱 맛이 좋았다. 식사가 끝나자 보리는 또 눈밭으로 나가자고 끙끙거렸다. 본능에 충실한 거짓없는 동물.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개가 인간을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모르리라. 인간으로 하여금 얼마나 위선의 부끄러움에 몸서리치게 하는지도 모르리라. 다시 보리와 함께 눈밭에서 장난을 치며 뒹굴었다. 신발이 젖고 보리는 다리며 앞가슴에 털까지 다 젖었다. 그건 아마 눈에 젖은 게 아니고 즐거움에 젖은 것이리라. 겨울에는 여름낮을 반으로 접어놓은 듯 짧았다. 성에 낀 차창에 딸이 그려놓은 그림이 지워지고 있었다. 해가 서쪽으로 조금 기울었는가 싶더니 금방 바람이 싸늘해졌다. 돌아오는 길에 옷깃에 매달리는 찬바람을 달래어 떼어놓고 뒤돌아보니 아쉬운 듯 나무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달팽이.
처가에서 뜯어온 상추를 조금씩 나누어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고 있었는데 4, 5일 후 꺼낸 상추에서 달팽이가 한 마리 나왔다. 정원에 놓아주라는 아내의 말을 듣고 살펴보니 뿔도 나오지 않고 차가운 것이 얼어 죽은 것 같았다. 손바닥에 놓고 이리저리 굴리며 만지고 있는데 변화가 일어났다. 딱딱한 껍질과 살 사이에서 아주 조금 물기가 배어나왔다. 얼었다 녹는가 싶었다. 더 따뜻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손으로 감싼 채 기다리다 다시 보니 조금 전까지 가장자리만 젖었던 살 부분이 다 젖었다. 추운 냉장고 속에서 몇 날 며칠이나 살아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촉촉한 물기가 눈물처럼 느껴졌다. 살아있다는 무언의 신호를 계속 보내오고 있었다. 물기가 돌고 껍질 속에 들어가 있던 살이 밖으로 밀려나오기 시작했다. 살며시 움켜쥐고 아파트 정원으로 데려갔다. 풀밭에 놓아주려 보니 뿔까지 내밀고 손바닥에서 기고 있었다. 살려주려는 내 마음을 알고 손바닥을 핥아주는 것 같았다. 잠시 달팽이가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딜까 생각했다. 그늘 주고 풀이 많은 단풍나무 밑에 놓아주고 한참 들여다보니 뿔을 내민 채 기어가고 있었다. 마음이 놓였다. 저녁 9시 뉴스에 가뭄이 들어 여러 지방에서 식수가 모자라고 농작물이 타들어간다고 야단이다. 물 뿌리기에 물을 가득 담아들고 다시 정원으로 갔다. 달팽이를 놓아준 풀밭에 뿌려주고 조금 남은 물은 얼마 전 화분에 심어놓은 고추에 주었다. 집으로 오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슬쩍 쳐다보니 밝은 모습이었다. 딸에게 겸손과 경청, 이 두 가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완벽한 지혜이고 아름다움이다. 그리고 인격을 완성시킨다. 마음의 평화는 겸손에서 비롯되고 경청은 존경의 또 다른 표현인 동시에 말보다 상대를 더 감동시키기도 한다. 탈무드에는 당신의 혀에 나는 잘 모릅니다 라는 말을 열심히 가르쳐라고 되어 있고 홈스는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예의의 특권이다 라고 말했다. 소중한 일.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 자신과 남을 행복하게 하는 일, 이 세상을 더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일이다.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라.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도와야 한다. 이웃. 실록 속에 피어난 5월의 붉은 장미 한 송이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자신이 가장 강렬한 색과 짙은 향기 탓도 있지만 주변에 짙은 녹색이 받쳐주기 때문에 더욱 돋보인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훌륭한 사람이나 돋보이는 사람, 그 주변에는 늘 녹색 배경과 같은 말 없는 이웃들이 있게 마련이다. 부모와 스승이 있고 친구와 이웃이 있다. 어찌 그 사람들을 잊을 수 있겠나. 돕고 나누고 이해하는 과정에 너의 행복도 자란다. 낭비.
누구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낭비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란 말이 있고, 닮고 싶지 않거나 되고자 하는 사람과 거리가 먼 사람이 있다면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그 관계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좋다는 말도 있다.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잊지 말 것. 은혜는 절대로 잊지 말아라. 누가 너에게 도움을 주고 기쁨을 선물했는지를, 비록 그것이 좁쌀 반톨보다 작은 것일지라도, 혹시 알게 모르게 너 때문에 슬픔과 고통받은 자가 있다면 그 또한 잊지 마라. 잊고 지나친다면 그들의 슬픔과 고통이 너의 행복에 상처를 낼 수도 있다. 침묵. 침묵은 강력한 힘이다. 때로 말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할 때도 있고, 내면의 에너지를 확대시키기도 한다. 정해진 대상을 향한 꼭 필요한 말이 아니라면 다변은 삼가해야 한다. 라 로시푸코는 침묵은 사람에게 가장 안전한 처세술이다 라고 했다. 그러나 사회 전반이나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일에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지성인의 도리가 아니다. 마음의 여유. 살다가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거든. 삶에 지쳐 절룩거리는 나를 데리고 위로 여행을 간다는 기분으로 떠나라. 가급적 문명의 때가 덜 묻은 깊은 산골로 가는 것이 좋다.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냥 자연을 만나러 간다는 생각으로 떠나라. 책, 음악, 노트북 따위는 절대 갖고 가지 마라. 핸드폰도 꺼놓고 오로지 자연과 대화하거라. 고독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려면 동반자가 없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주변에 불빛이 없을 때 별이 잘 보이는 것 같은 이치다. 생명을 품고 있는 흙의 숨소리를 들어보고 쉼없이 낮은 곳에 이르는 개울물의 명랑한 노래와 무한의 자유를 누리면서 계절의 순리를 따르는 바람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 보아라. 숲길을 걸으며 풀이랑 나무들과 얘기를 나눠보기도 하고 들국화의 향기에 취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눈 덮인 풍경을 바라보며 산새들의 추위도 느껴보아라. 자연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위로한다. 이기심과 집착으로 흐려진 마음의 거울도 맑게 닦아준다. 그리고 밤마다 별을 따서 가슴에 담아라. 별을 딸 때는 하나씩 의미를 부여하여라. 반성의 별, 용서, 사랑, 인내, 겸양, 양보의 별 등등. 자연은 반성하고 뒤돌아볼 기회를 주는 한편 이해하고 용서하는 능력도 길러줄 것이고 맑은 마음의 거울로 세상을 비춰보는 지혜도 선물할 것이다. 집으로 돌아갈 때는 가슴속에 흙내음과 울소리와 바람의 속삭임을 가득 채우고 가슴에 담아두었던 별을 꺼내어 한 버그니 들고 돌아가거라. 별이 바구니에 가득 차지 않으면 여행 기간을 더 늘려라. 그러면 사람이 그리워질 것이고 아름다운 인연이 떠오를 것이며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이다. 가슴을 뜨겁게 데워주는 행운을 만날지도 모른다. 나는 평생 혼자 여행을 많이 다녔다. 홀로 떠난 여행이 자신을 모르거나 가족과 인연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아둔함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잃어버린 긍정의 마음도 되찾아준다. 결국 자신만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외로운 상황이 가족과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마음의 변화를 불러온다. 이것은 나의 주관적인 처방이라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꼭 같지 않더라도 이와 유사한 처방을 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성공. 운에 기대면 성공할 수 없다. 목표를 이루면 좋고 못 이루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이 성공의 적이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격언이 있다. 도전하지 않은 청춘은 인생의 낭비다. 열정이야말로 성공의 원료이다는 말도 있다. 객관적인 평가도 필요하지만 특히 스스로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며 성공에 따른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공에 대한 정의 중에 에머슨의 시가 압권이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받고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때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김규태 작가님의 절망과 마주 앉은 그대에게, 이 세상의 모든 딸에게, 딸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